콤프로스트 먹는 외로운 고양이. 사이버 국방학과에도 놀 브론즈 있나요? 네, 연고 티처 X대 수사 사이버 국방학과 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예전에 저희 그 연고TV 처음 프로그램 4년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4년이 한번 부활해서 다시 리메이크돼서 한 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학과 소개 방송이고요. 이름이 참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콤프로스트 먹는 외로운 고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실제 이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쓰셨는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이라든가 얼굴을 다른 부분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어떤 뭐 대자보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학생회장 이름이 공고된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어떤 학과 이름이랑 이렇게 같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가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보가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어떤 학문에 대해서 배우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목 이름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저희 과 규정상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보보안 전공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한 과목이랑 보안 관련해서 어떤 안보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이랑 졸업 후에 장교 임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외에도 컴퓨터 해킹 관련 과목들도 몇 가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해서 OX 퀴즈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사이버 국방학과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다. 하나, 둘, 셋.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학사 일정은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냥 일반 대학생들처럼 학교 일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학교 학생들을 선발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군사 관련한 학교 일정이라거나 아니면 사관학교랑 관련되어 있는 학사 일정은 국방부랑 실제로 협력을 해서 상의를 해서 총장님이랑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수님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냥 일반 공과 대학하고는 좀 다르게 좀 그런 쪽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사이버 국방학과에 진학 시 전액 장학금이다. 네. 하나, 둘, 셋. 네. 저희는 이제 입학할 때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어떤 학업 지원금, 학업 보조금은 학교에서 따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한 달에 50만 원이 따로 지급되고요. 그거는 국방부가 아니고 학교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학생들에 따라서는 입학 성적이나 아니면 학점에 따라서 이공계 장학금이나 아니면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따로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수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거의 많이 받으면 1,000만 원 가까이 받는 학생들 같은 거.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신분을 공개해도 되나요? 하나, 둘, 셋. 엄연히 말하면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들도 사실 1학년이면 1학년이잖아요. 예. 미팅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미팅 하죠. 예. 그럼 가면 어떻게 소개해요? 이름이랑 실명 다 말하고요. 사실 저도 막 입학할 때 네. ROTC 도와주는 ROTC 형들이 너네 미팅 가면은 뭐 가명 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쫄았는데, 그냥 미팅 가면은 뭐 이름도 말하고 고향도 말하고 그냥 다 말하고. 사심한테 무너지는 사이버 국방 학생들이군요. 네, 그렇죠. 그 사이버 국방학과를 하면 좋아해요? 약간 이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해킹할 수 있냐고 물어보냐고 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구나. 저는 아직 1학년이라 해킹을 못해서 저도 뭐 제 거 보안카드 잃어버리면 은행 가야 되고 제 개인정보도 못 털고, 저도 제 공인인증서 잃어버리면 은행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해킹할 줄 아냐 물어보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과목명이
학과 외 사람들에게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저 네. 하나, 둘, 셋. 네.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니까 수강 신청은 저희가 일일이 해요. 네. 근데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고 네. 거의 뭐 정해져 있다시피 한데 한두 과목 정도만 선택을 하고 교양은 뭐 자기 마음이고 네. 하는 정도긴 한데 네. 아무튼 대부분 과목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네. 과목 17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음. 이렇게 1, 2, 3, 4학년마다 이렇게 학기별로 이렇게 교수님들이 커리큘럼을 거의 짜주다시피 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이걸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딱 입학하고 나서 직후에 학생의 선배가 하신 말이 이 시간표 외부에 유출하지 마세요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안 되는구나. 다음 질문. 그러면은 4년 학교 다니면은 군대 안 가도 된다. 네. 하나, 둘, 셋. 저희 과 얘기를 하면은 가끔 그럼 너네 과는 군대를 안 가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군대를 7년 동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반응이 두 개예요. 하나는 군대를 안 가도 되겠네 아니면 둘 중 나머지 하나는 뭐 군대를 7년이라 그래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일단 장교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배분한테 들었어요. 졸업생 선배분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뭐 육체 훈련이 강하게 뭐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입학할 때 7년 실주 정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대우도 괜찮고 뭐 제복을 입고 딱딱하게 이렇게 뭐 생활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복 입고 다 출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처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군대를 7년 동안 간다기보다는 그냥 군대가 직장인 보안 전문가로서 취업하는 공무원 느낌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 학교 따로 다니고 7년을 그 후에 공부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OX 퀴즈를 통해서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궁금한 게 뭐 학과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어떻게 진학하는지. 그래서 이제 입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수시, 정시 모두 선발하는지. 네. 그래서 그다음에 수시, 정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7학번인가 18학번부터는 오히려 정시를 늘립니다. 그래서 10명이었는데 12명으로 늘리고 수시는 20명이었는데 18명으로 줄이거든요. 수시를 오히려. 그래서 정시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교수님들이. 그럼 정시로 들어오셨으면은 사이버 국방학과 딱 합격하시고 뭐 놀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두 달 동안 뭔가 다른 걸 준비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컴퓨터 공부를 좀 했고요. 네. 다른 동기 친구들 들어보니까 이제 주로 정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보다는 수능 공부를 많이 하고 왔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는 좀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조금씩 공부를 하고 온 학생도 있고 컴퓨터 학원을 실제로 다녀서 좀 배우고 온 학생들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 수시에 대해서 좀 정실하셨지만 수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이미 정보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학생들 위주로 뽑는지 문해완도 그런 수시를 지원해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 아무래도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학고를 안 나와서 다는 모르지만 동기들 말 들어보면 과학고에서는 약간이라도 조금씩 컴퓨터 정보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완전히 전무한 상태로 들어오는 학생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도 그 특기자 쪽에 가깝게 들어온 학생이 있고 정보 관련 지식이 많진 않지만 그냥 수학, 과학 면접으로 들어온 학생이 있고 과학고 학생은 아닌데 특성화고 학생인데 이쪽 관련해서 대회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쪽 대회를 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시 안에서. 그러면은 수시나 정시 모두 체력 시험을 보나요? 예, 둘 다 체력 시험을 보긴 하는데 네. 다 전부 다 과락이어도 탈락은 안 시키고 그냥 최저 점수는 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변별력이 아예 없진 않은데 크게는 없어요. 다 그래서 정시, 수시 전부 다 체력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학기마다 체력장 검사를 따로 하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체력장이 학기마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미달이면 다음 학기 뭐 아까 말했듯이 학업 보조금이 삭감된다거나 이런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그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 3급을 충족을 해야 장교가 인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학업 보조금을 떠나서 그걸 못 맞추면 인관이 안 되니까
졸업할 때쯤에는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들 체력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수험생들한테 싸국을 지원하고 싶으면은 어떤 팁을 드리고 싶은지. 사실 정시로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그냥 사실 뭐 여러 가지 눈독 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체력도 개인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해주시면 체력장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면접은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사상이 불건전하지만 대부분 그냥 패스 논패스로 판가름하는 거니까 수시는 잘 모르겠네요. 정시 쪽은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여기서 또 입시 관련 질문도 마무리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이버 국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사이버 국방학과는 어쨌든 컴퓨터 이렇게 다루잖아요. 다뤄야 잘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이버 국방학과에도 롤 브론즈 있나요? 제가 롤은 안 해서 정확히 아, 브론즈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아 브론즈는 못 봤다. 네, 골드는 봤어요. 그래도 청정구역이다. 그렇군요. 사이버 국방학과 자체적으로 30명 중에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네요. 보통 한 학번이 30명이고 대부분은 30명 중에 여자 학생은 1명이고요. 저희 학번은 2배로 증가해서 2명입니다. 아, 2배? 그러면 뭐 여자친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이 부분 넘어가 주시죠. 네, 상당히 뭐 여기서 고백해가지고 아 지금도 사귀고 계신 분도 있고. 아, 정말요? 네. 감사의 인사를 한번 전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네. 11월 27일 첫눈이 오던 날 서울에서 첫눈이 왔어요. 그날 기숙사를 이렇게 떨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던 국제학부 여성분 네. 이름도 학번도 모르지만 그 대숲에 제보한 사람이 사실 저거든요. 고맙다는 인사는 한번 하고 싶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냥 고맙습니다. 네. 혹시 국제학부 그 첫눈 방패 여성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연고 TV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면은 저희가 이분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꼭 첫눈 방패 여성 찾길 바라면서 오늘 연고 티처 X대 수사 사이버 국방학과 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